만일 북한군이 한강을 곧바로 건넜고 이후 하루에 25km 속도로 진격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군은 3일 만에 조치원, 그리고 6일 만에 대전을 점령하게 된다. 무서운 속도로 남한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강 이북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췄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바로 그 사이 한국군은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28일 오후부터 한국군은 분산 철수하는 나고병들을 수습하고 부대를 재정비한. 그런가 하면 그 사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다.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메가더는 한강의 상황을 보고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1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을 긴급히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한국군은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 북한군에 밀려 한강 이남으로 쫓겨내려왔던 3일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전쟁의 양상도 바뀌게 된다. 그중 남침 작전을 단계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정보 계획서를 보면 전체 작전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1단계 작전이 바로 주력을 섬멸하는 작전이다. 1단계 작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특히 수원 이북 지역이 강조돼 있다. 이는 서울에서 한국군을 강 이남으로 밀어내면 춘천을 거쳐 수원에 도착한 부대가 한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하면 이후엔 큰 저항 없이 쉽게 진격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면 1개월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속전속결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북한군 작전의 핵심은 1단계 작전에 있었습니다. 이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서울을 점령하고 한국군을 강 이남으로 밀어내면은 이 춘천을 점령한 북한군이 수원으로 내려와서 이 한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서울을 점령하는 시간과 또 춘천을 통해서 내려온 북한군이 수원을 점령하는 시간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한국군을 포위 섬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군의 의도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서부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개성, 동두천, 포천을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이때 한국군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는 마지막 방어선인 의정부로 황급히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에 의해 의정부마저 함락됐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북한의 작전대로 서울에서 밀려 내려간 한국군 주력부대는 섬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부전선이었습니다.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부전선에서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 수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춘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춘천으로 투입된 부대는 북한군 2사단이다. 이들은 북한군이 전쟁 2개월 전에 실시한 검열 작업에서 최우수 부대로 뽑힌 정예부대였다.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어 일제히 춘천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38선 모진교가 넘어간 데고 저 산부문에 바로 우리 일개 분대가 있었고 저 산놈에는 인민군 애들 일개 분대가 있었고 저 부락이 지금은 수몰돼 있지만 당시 이곳엔 춘천의 첫 관문인 모진교가 있었다. 38선을 넘은 북한군 2사단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곳 모진교를 돌파했다. 당시 2사단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 뒤 곧바로 가평, 가천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도록 돼 있었다. 그 작전의 첫 목표 지점인 모진교 돌파는 예상대로 됐다.
그런데 문제는 옥산포였다. 여기 내가 그 출동하게 그 아침 여기가 점령 한 10시경에 점령했거든요. 여기 10시경에 점령했는데 와서 이제 점령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일부가 저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포탄 저쪽으로 자꾸 떨어지고요. 당시 이곳 옥산포는 보리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춘천에서 긴급 출동한 한국군 6사단 7연대는 뒤늦게 남침 소식을 듣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진격해오는 북한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했다. 거침없이 내려오던 북한군에겐 뜻밖의 기습이었다. 한 오후 2시경 되니까 당한 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적의 상경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꼭 기력이 날아가듯이 그런 진영을 그런 대형을 상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막 싸웠죠. 막 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무들이 웃기도 아무것도 웃기 때문에 보리밭밖에 웃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보이는 게 못 오지 투명하죠. 그래서 쏘니까 저기 또 잘 못 오더라. 뜻밖의 공격에 후퇴했던 북한군은 오후가 되자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한국군은 이미 예비대까지 출동해 우두산 측면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거세진 한국군의 반격에 북한군은 또다시 주춤하고 말았다. 결국 북한군은 옥산포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된다. 당시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 손실은 막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손실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다는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당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진격해왔던 북한군을 어떻게 한국군 6사단 7연대는 막아낼 수 있었을까? 당시 한국군 6사단 7연대는 옥산포가 내려다보이는 우두산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군 6사단은 곧바로 이곳 진지로 투입됐다. 왜냐면 이런 데 배치해 보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자기 몸을 적탈을 막 그냥 병정들이 소속에 당시 7연대 장병들은 전쟁이 나기 한 달 전 사병들과 춘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이곳 우두산에 참호를 팠다. 그리고 참호의 주인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훈련을 했다. 근데 연대장이 이 진지를 갖다가 유교나기 전에 선정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진지를 구축했다는 건 그건 아주 높이 평가할 일이고 그게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이렇게 이틀간 옥산포를 지키고 있던 한국군은 다음 날 소양교로 옮겨 방어전을 전개했다. 소양교는 춘천 방어의 핵심이었다. 양구 쪽에서 진격해오고 있는 북한군으로부터 포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소양교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한국군 6사단은 이틀간이나 격전을 벌였다. 당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지금도 소양교 다리에 남아있다. 소양교는 춘천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다급해진 북한군 2사단은 소양교를 건너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군의 거센 반격에 꼼짝하지 못한다. 대대장은 태군야감위에 죽었지만 그 사람이 포병이 막을 것도 포병이 많이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난 그 참 포병을 우리 같이 싸운 거지만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포병이 굉장히 여기 자꾸 때리니까 걔들이 머리를 못 들어요. 그냥 그것이 춘천 방어에 또 포병이 공헌한 건데 철저한 준비와 실전 같은 훈련이 있었기에 한국군 6사단은 춘천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 6사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은 모두 허물어진 상태였다. 결국 27일 저녁엔 6사단도 후퇴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군 6사단은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한다는 북한군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흘이란 시간을 지연시켰다. 당시 한국군 6사단이 춘천을 방어하고 있는 동안 홍천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군 2사단이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하는 동시에 북한군의 또 다른 주력 부대인 12사단이 홍천을 점령, 한국군의 6사단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 홍천으로 진격해 가던 북한군 12사단 중
2개 연대를 춘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춘천 지역에 있던 북한군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홍천 지역에 투입된 이 북한군 12사단은 이 중국 내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아주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만약 이 12사단이 계획대로 홍천을 점령했다면 비록 춘천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한국군 육사단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단 역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홍천 점령의 임무를 맡은 북한군 12사단은 양구를 거쳐 홍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군 방어선을 뚫고 거침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12사단의 발목이 잡힌 곳이 이곳 말곡이다. 당시 북한군의 피해는 막심했다. 북한군의 가장 강한 무기인 탱크가 이곳에서 10여 대나 부서졌다. 지금은 잘 닦여진 도로지만 당시 이곳은 산길로 한국군에겐 천의 유지였다. 휴게소 있는 데까지 아닙니다. 말곡입니다. 지금은 직선이지만 직선 비스로 뭐지만 옛날에는 좁지를 않았죠. 좁았지요. 길이. 길이 차가 겨우 하나 정도니까 하나가 올 정도니까 한 5m쯤 됐겠죠.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한국군 6사단 2연대였다. 북한군 12사단에 밀려 후퇴하던 한국군 6사단은 이곳의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리 연장님께서 그 당시에 교육 중에 있었어요. 그래 6.25 사변이 나자마자 원대복귀를 하셔갖고 내가 아는 바로는 도저히 적 땡구를 6탄으로 막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생을 해다오. 6사단 2연대는 좁은 길을 따라서 진격해올 T-34 전차와 맞서기 위해 인근 산에 대전차포와 소총을 배치했다. 그리고 11명으로 구성된 6탄 돌격대도 결성했다. 당시 6탄 돌격대들은 꼬불꼬불한 지형을 이용해 길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산허리에 있던 대전차포가 발사됐다. 그리고 6탄 돌격대들도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에 수류탄을 던지고 다시 뛰어내리는 것이 6탄 돌격대의 임무다. 대전차포와 6탄 돌격대의 기습으로 6월 28일 말고기에선 북한군의 전차 진입을 막을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도 정신없이 뛰어오른 거지. 뛰어올랐지만은 뛰어오르겠다 한 마음으로 뛰어올랐는데 어떻게 뛰어오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어내리는지도 모르고 올라와갖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등짝을 맞아나 머리 맞아나 시다듬어 보니까 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는 이제는 그때서야 정신 차려갖고는 와 보니까 새카만이 깔렸지, 전차는 깔렸지. 당시 6탄 돌격대원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한국군 6사단 2연대의 방어전으로 인해 북한군 12사단 역시 28일까지 홍천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춘천 홍천 지역의 점령을 맡았던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의 계획은 무너졌다.